전자 및 IT 관련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키워드 포착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가 향후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반도체 산업 호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40% 넘게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총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아,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면 대단한 공신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수출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7월에만 전체 수출액의 20%인 103억 8,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인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현재 우리 수출 경제를 홀로 이끌고 있는 거죠. 네,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 역시 매출이 올라가고 있겠군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반도체 대표 기업 두 곳의 영업이익은 전체 상장사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네, 그야말로 반도체가 국내 수출의 기둥인 셈인데요. 자, 그럼 최근 한국 반도체 실적 호조 이유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건 세계 반도체 경기가 초호황을 맞은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그와 같은 가격 효과가 국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 가격이 오른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군요. 네, 실제로 지난해 D램의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D램은 임시 저장 메모리 반도체를 뜻하는데요. D램 수출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순전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의 수출 현황은 또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수년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뺀 나머지 한국 경제 주력 산업의 부진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에는 반도체 하나 남았다는 위기감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 위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도체 산업만 보면 크게 또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반도체 관련 일자리는 4천여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S전자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직원 수는 총 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약 1,900명 증가한 건데요. 해당 부문의 직원 수가 5만 명을 넘긴 것은 회사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일단은 늘었군요. 그럼 그런 상황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국내 반도체 업계 2인자로 불리는 S사도 올해 들어 직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직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 많은 직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보다 약 1,700명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S전자의 약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두 곳 모두 반도체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문을 상시로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반도체 산업의 호황 덕분에 이렇게 국내 반도체 기업 두 곳의 직원 수가 늘어났고요. 덕분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기업의 협력사들도 마찬가지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자리 증가는 협력사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네. S전자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협력사의 경우 직원 수가 지난해 말 685명에서 791명으로 106명 증가했고요. 다른 기업의 협력사인 A사도 같은 기간 433명에서 542명으로 반년 만에 직원 수가 25%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요즘에 취업난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원 수가 증가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분간 좀 이어질까요? 네,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직원 수도 투자 단계별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따라 업체들이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가 투자에 따라서 반도체 일자리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반기 일자리 창출도 반도체 분야가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세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잠깐 앞에서도 언급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를 뺀 나머지 한국 경제 주력 어떤 산업의 부진은 꽤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 우려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편식에 따른 수출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수출액 기준으로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7.4%였지만 올해 들어서 20.3%까지 커졌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깎이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연쇄적으로 한국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수출액의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면서 우려되는 부분 역시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부분은 어떤 성장세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ICT, 즉 정보통신기술 수출에는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품목의 매출이 산정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CT 매출 중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 품목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CT를 제외한 부문의 수출은 둔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BICT 부문의 수출은 지난 2월과 3월 전년 대비 각각 0.8%와 0.2% 감소한 데다가 지난 4월 성장세 둔화까지 겹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지만 BICT 수출은 1.9% 증가했을 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돼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반도체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반기 전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신산업들이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면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전망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높아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하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5.9%로 상반기보다는 떨어질 전망입니다. 왜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지 이유도 좀 볼까요?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중국은 반도체에서만 1,9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높인다는 목표로 정부 주도 연구 개발에 나섰습니다.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또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중국은 올해 연말부터 낸드 플래시를 시작으로 내년 초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에 그게 바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중국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경우 향후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후발주자라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스템 반도체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와 연관지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역 전쟁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전자제품 수요가 축소되거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대외 수출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또 미중 무역 전쟁 모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호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반도체 위기설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물 가격 하락입니다. 네. 한 대만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는 매일 디램 현물 가격을 발표하는데요. 최근 디램 현물 가격은 소폭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 하락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업체는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리 물량을 계약하고 자사 제품에 맞는 물량을 확보하는데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매일 바뀌는 현물 가격이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고정 거래 가격 또한 그동안 치솟던 상승세만 멈췄을 뿐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위기론을 거론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얘기 같은데요. 자, 그러면 현물 가격 하락 외에 또 다른 논란이 더 있나요? 반도체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공급 과잉 논란입니다. 네. 최근 두 곳의 회사가 잇따라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한 만큼 디램 공장을 계획대로 늘리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네, 뭐 실제로 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다른 기업도 따라서 생산을 늘리는 경우가 다분하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공급 과잉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네요. 물론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디램을 생산하는 기업이 세 곳뿐이기 때문에 전체 생산 가능 물량을 제조업체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업들이 공급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설립되고 있지만 단기간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뭐 하반기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두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자, 사실 중국의 위험이든 현물 가격 하락이든 아니면 공급 과잉이든 사실 모든 게 다 지나친 우려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의 우려들이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초호황이 지속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반도체 위기론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흘러나왔는데요. 지난해 나온 반도체 위기론의 본질은 주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인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반도체 수요도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과거에는 PC와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자용 제품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그래픽카드, 서버 등 기업 고객 수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다소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어떤 IT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만큼 그런 예측은 충분히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용량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4GB 램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부분은 6GB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또한 단위 면적당 D램 용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시장은 PC와 모바일 중심 B2C에서 데이터 중심 B2B로 바뀌고 있는데 B2B 시장으로 바뀌면서 수요에 대한 변동성이 줄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최근 2년간 보인 것처럼 초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황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적어도 2년에서 3년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건데요. 다만 이 기간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위협과 또 우려에 대응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텐데요. 그 중국의 추격 역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는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훨씬 크고 기술 격차도 상당한 D램은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위기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데요. 자,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